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저 사람만 조금 바뀌면 모든 게 평화로울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가족, 연인,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정말로 외부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 마음의 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툭 던진 농담에 너무 진지하게 답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상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를 기르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눈치는 때로 중요한 능력처럼 여겨지니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본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았으면, 인기가 더 있었으면, 눈치가 더 빨랐으면. 하지만 스승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면 약간의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눈치가 없어 오해를 받는 것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농담에 진지하게 답해야 농담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고 반대로 진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조금씩 어긋나고 맞지 않는 순간들을 겪으며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남을 해치는 나쁜 버릇이 아니라면 굳이 고쳐야 할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눈치 없는 사람 한 명이 주변에 더 큰 웃음을 주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과연 문제 자체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인지 말입니다. 이 화두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26년간 시댁 옆에 살며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효자로 소문난 남편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텅 빈 시간이 저를 짓누릅니다. 남편은 온 동네가 인정하는 효자입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친구들까지 남편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작 아내인 제가 남편과 함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치사하게 느껴집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제 차례를 기다리기엔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를 다 키워낸 중년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빈 둥지 증후군과도 맞닿아 있는 이 고민.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와 아내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스승은 의외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을 계속 붙드는 겁니다. 내 남편이지 않습니까? 계속 붙들고 당겨서 남편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미리 알아서 놓아주지 마세요. 정말로 남편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선인지 그건 부딪혀봐야 아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루 몇 시간은 부부만의 시간으로 정해놓자.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긁어보라는 파격적인 조언입니다. 치사하다 생각 말고 아내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 남편을 함께 데려왔다고 밝힌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가자고 하면 어디든 같이 가주고 잘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있어도 시댁과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오니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스승의 진단은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데 당신 마음이 불안한 것까지 남편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벨소리에 불안해지는 그 마음을 남편이 어떻게 고쳐주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불안이 진짜 원인입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대화를 해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찜찜함. 스승은 이 모든 감정의 근원이 아내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남편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도 남편이 스승의 말을 듣고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즉 남을 고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남을 고쳐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편이 시댁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평온해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또 다른 존재,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폭력적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파 저희 집 근처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프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 물으면 너희가 잘못했으니 때렸겠지라며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십니다.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보면 걱정이 되고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괴로운 이 딜레마. 이 역시 우리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스승은 여기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짜증이 난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만약 아버지 문제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꾸 잔소리하시니 제가 오기가 싫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 또한 당신의 마음속 이중심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녀의 심리 불안이 남편, 시댁, 아버지 등 외부의 대상을 핑계 삼아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깊은 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소외시키는 일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스승은 그녀에게 초기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는 남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대신 가고 장인, 장모님도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스스로가 며느리, 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하게 잘 버텨왔는데 아이들이 떠나고 갱년기가 오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해주려 노력할수록 아내는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상황이 길어지니 저도 지쳐서 화를 내게 됩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스승은 그의 표현 하나를 지적합니다. 아내가 잘 참고 버텨왔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으로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언젠가 병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거나 분노가 되어 밖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참을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참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남편의 행동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은 사실 당신이 남편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신 짜증과 잔소리로 답답하게 만든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은 어쩌면 집에 와서 아내의 스트레스를 받아줄 힘을 기르기 위한 자기방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문제의 해결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적 불안을 인지하고 짜증 섞인 말을 멈추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고민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내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해결책부터 말하려는 버릇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에 아내는 덧붙입니다. 남편은 정말 중요한 얘기도 몇 년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해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남편은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 차지 않네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스승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기 싫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부부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말하기 싫지만 상대가 원하면 해주는 것이고 나는 잔소리하고 싶지만 상대가 싫어하면 멈추는 것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빈말이라도 자꾸 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 사랑해, 힘들었지 하고 말하기로 정하고 실천해보세요. 그런 노력을 하기 싫으면 저처럼 혼자 살아야지요. 사랑은 그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해법이 먼저 튀어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아이고 내 버릇이 또 나왔네 하고 웃으며 힘들었지, 고생했지라고 먼저 말해주는 노력.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나의 불안과 상처, 고정관념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뒤틀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바꾸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마음의 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저 사람만 조금 바뀌면 모든 게 평화로울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가족, 연인,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정말로 외부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 마음의 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툭 던진 농담에 너무 진지하게 답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상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를 기르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눈치는 때로 중요한 능력처럼 여겨지니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본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았으면, 인기가 더 있었으면, 눈치가 더 빨랐으면. 하지만 스승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면 약간의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눈치가 없어 오해를 받는 것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농담에 진지하게 답해야 농담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고 반대로 진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조금씩 어긋나고 맞지 않는 순간들을 겪으며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남을 해치는 나쁜 버릇이 아니라면 굳이 고쳐야 할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눈치 없는 사람 한 명이 주변에 더 큰 웃음을 주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과연 문제 자체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인지 말입니다. 이 화두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26년간 시댁 옆에 살며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효자로 소문난 남편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텅 빈 시간이 저를 짓누릅니다. 남편은 온 동네가 인정하는 효자입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친구들까지 남편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작 아내인 제가 남편과 함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치사하게 느껴집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제 차례를 기다리기엔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를 다 키워낸 중년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빈 둥지 증후군과도 맞닿아 있는 이 고민.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와 아내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스승은 의외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을 계속 붙드는 겁니다. 내 남편이지 않습니까? 계속 붙들고 당겨서 남편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미리 알아서 놓아주지 마세요. 정말로 남편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선인지 그건 부딪혀봐야 아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루 몇 시간은 부부만의 시간으로 정해놓자.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긁어보라는 파격적인 조언입니다. 치사하다 생각 말고 아내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 남편을 함께 데려왔다고 밝힌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가자고 하면 어디든 같이 가주고 잘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있어도 시댁과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오니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스승의 진단은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데 당신 마음이 불안한 것까지 남편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벨소리에 불안해지는 그 마음을 남편이 어떻게 고쳐주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불안이 진짜 원인입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대화를 해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찜찜함. 스승은 이 모든 감정의 근원이 아내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남편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도 남편이 스승의 말을 듣고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즉 남을 고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남을 고쳐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편이 시댁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평온해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또 다른 존재,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폭력적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파 저희 집 근처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프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 물으면 너희가 잘못했으니 때렸겠지라며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십니다.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보면 걱정이 되고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괴로운 이 딜레마. 이 역시 우리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스승은 여기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짜증이 난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만약 아버지 문제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꾸 잔소리하시니 제가 오기가 싫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 또한 당신의 마음속 이중심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녀의 심리 불안이 남편, 시댁, 아버지 등 외부의 대상을 핑계 삼아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깊은 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소외시키는 일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스승은 그녀에게 초기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는 남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대신 가고 장인, 장모님도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스스로가 며느리, 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하게 잘 버텨왔는데 아이들이 떠나고 갱년기가 오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해주려 노력할수록 아내는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상황이 길어지니 저도 지쳐서 화를 내게 됩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스승은 그의 표현 하나를 지적합니다. 아내가 잘 참고 버텨왔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으로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언젠가 병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거나 분노가 되어 밖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참을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참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남편의 행동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은 사실 당신이 남편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신 짜증과 잔소리로 답답하게 만든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은 어쩌면 집에 와서 아내의 스트레스를 받아줄 힘을 기르기 위한 자기방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문제의 해결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적 불안을 인지하고 짜증 섞인 말을 멈추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고민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내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해결책부터 말하려는 버릇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에 아내는 덧붙입니다. 남편은 정말 중요한 얘기도 몇 년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해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남편은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 차지 않네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스승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기 싫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부부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말하기 싫지만 상대가 원하면 해주는 것이고 나는 잔소리하고 싶지만 상대가 싫어하면 멈추는 것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빈말이라도 자꾸 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 사랑해, 힘들었지 하고 말하기로 정하고 실천해보세요. 그런 노력을 하기 싫으면 저처럼 혼자 살아야지요. 사랑은 그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해법이 먼저 튀어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아이고 내 버릇이 또 나왔네 하고 웃으며 힘들었지, 고생했지라고 먼저 말해주는 노력.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나의 불안과 상처,
고정관념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뒤틀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바꾸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마음의 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저 사람만 조금 바뀌면 모든 게 평화로울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가족, 연인,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정말로 외부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 마음의 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툭 던진 농담에 너무 진지하게 답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상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를 기르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눈치는 때로 중요한 능력처럼 여겨지니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본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았으면, 인기가 더 있었으면, 눈치가 더 빨랐으면. 하지만 스승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면 약간의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눈치가 없어 오해를 받는 것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농담에 진지하게 답해야 농담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고 반대로 진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조금씩 어긋나고 맞지 않는 순간들을 겪으며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남을 해치는 나쁜 버릇이 아니라면 굳이 고쳐야 할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눈치 없는 사람 한 명이 주변에 더 큰 웃음을 주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과연 문제 자체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인지 말입니다. 이 화두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26년간 시댁 옆에 살며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효자로 소문난 남편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텅 빈 시간이 저를 짓누릅니다.
남편은 온 동네가 인정하는 효자입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친구들까지 남편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작 아내인 제가 남편과 함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치사하게 느껴집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제 차례를 기다리기엔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를 다 키워낸 중년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빈 둥지 증후군과도 맞닿아 있는 이 고민.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와 아내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스승은 의외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을 계속 붙드는 겁니다. 내 남편이지 않습니까? 계속 붙들고 당겨서 남편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미리 알아서 놓아주지 마세요. 정말로 남편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선인지 그건 부딪혀봐야 아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루 몇 시간은 부부만의 시간으로 정해놓자.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긁어보라는 파격적인 조언입니다. 치사하다 생각 말고 아내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 남편을 함께 데려왔다고 밝힌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가자고 하면 어디든 같이 가주고 잘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있어도 시댁과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오니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스승의 진단은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데 당신 마음이 불안한 것까지 남편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벨소리에 불안해지는 그 마음을 남편이 어떻게 고쳐주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불안이 진짜 원인입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대화를 해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찜찜함. 스승은 이 모든 감정의 근원이 아내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남편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도 남편이 스승의 말을 듣고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즉 남을 고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남을 고쳐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편이 시댁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평온해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또 다른 존재,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폭력적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파 저희 집 근처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프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 물으면 너희가 잘못했으니 때렸겠지라며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십니다.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보면 걱정이 되고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괴로운 이 딜레마. 이 역시 우리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스승은 여기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짜증이 난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만약 아버지 문제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꾸 잔소리하시니 제가 오기가 싫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 또한 당신의 마음속 이중심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녀의 심리 불안이 남편, 시댁, 아버지 등 외부의 대상을 핑계 삼아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깊은 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소외시키는 일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스승은 그녀에게 초기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는 남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대신 가고 장인, 장모님도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스스로가 며느리, 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하게 잘 버텨왔는데 아이들이 떠나고 갱년기가 오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해주려 노력할수록 아내는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상황이 길어지니 저도 지쳐서 화를 내게 됩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스승은 그의 표현 하나를 지적합니다. 아내가 잘 참고 버텨왔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으로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언젠가 병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거나 분노가 되어 밖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참을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참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남편의 행동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은 사실 당신이 남편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신 짜증과 잔소리로 답답하게 만든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은 어쩌면 집에 와서 아내의 스트레스를 받아줄 힘을 기르기 위한 자기방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문제의 해결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적 불안을 인지하고 짜증 섞인 말을 멈추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고민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내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해결책부터 말하려는 버릇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에 아내는 덧붙입니다. 남편은 정말 중요한 얘기도 몇 년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해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남편은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 차지 않네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스승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기 싫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부부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말하기 싫지만 상대가 원하면 해주는 것이고 나는 잔소리하고 싶지만 상대가 싫어하면 멈추는 것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빈말이라도 자꾸 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 사랑해, 힘들었지 하고 말하기로 정하고 실천해보세요. 그런 노력을 하기 싫으면 저처럼 혼자 살아야지요. 사랑은 그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해법이 먼저 튀어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아이고,
내 버릇이 또 나왔네 하고 웃으며 힘들었지, 고생했지라고 먼저 말해주는 노력.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나의 불안과 상처, 고정관념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뒤틀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바꾸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마음의 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야기가 마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저 사람만 조금 바뀌면 모든 게 평화로울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가족, 연인,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정말로 외부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 마음의 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깨달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툭 던진 농담에 너무 진지하게 답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상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치를 기르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눈치는 때로 중요한 능력처럼 여겨지니까요. 이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본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더 많았으면, 인기가 더 있었으면, 눈치가 더 빨랐으면. 하지만 스승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면 약간의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눈치가 없어 오해를 받는 것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농담에 진지하게 답해야 농담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고 반대로 진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조금씩 어긋나고 맞지 않는 순간들을 겪으며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남을 해치는 나쁜 버릇이 아니라면 굳이 고쳐야 할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눈치 없는 사람 한 명이 주변에 더 큰 웃음을 주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과연 문제 자체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인지 말입니다.
이 화두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26년간 시댁 옆에 살며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효자로 소문난 남편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텅 빈 시간이 저를 짓누릅니다. 남편은 온 동네가 인정하는 효자입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친구들까지 남편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작 아내인 제가 남편과 함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치사하게 느껴집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제 차례를 기다리기엔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를 다 키워낸 중년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빈 둥지 증후군과도 맞닿아 있는 이 고민.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와 아내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스승은 의외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을 계속 붙드는 겁니다. 내 남편이지 않습니까? 계속 붙들고 당겨서 남편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미리 알아서 놓아주지 마세요. 정말로 남편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선인지 그건 부딪혀봐야 아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루 몇 시간은 부부만의 시간으로 정해놓자.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긁어보라는 파격적인 조언입니다. 치사하다 생각 말고 아내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 남편을 함께 데려왔다고 밝힌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가자고 하면 어디든 같이 가주고 잘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있어도 시댁과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오니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스승의 진단은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데 당신 마음이 불안한 것까지 남편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벨소리에 불안해지는 그 마음을 남편이 어떻게 고쳐주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불안이 진짜 원인입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대화를 해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찜찜함. 스승은 이 모든 감정의 근원이 아내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남편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도 남편이 스승의 말을 듣고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즉 남을 고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남을 고쳐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편이 시댁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평온해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또 다른 존재,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폭력적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파 저희 집 근처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프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 물으면 너희가 잘못했으니 때렸겠지라며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십니다.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보면 걱정이 되고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괴로운 이 딜레마. 이 역시 우리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스승은 여기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짜증이 난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만약 아버지 문제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꾸 잔소리하시니 제가 오기가 싫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 또한 당신의 마음속 이중심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녀의 심리 불안이 남편, 시댁, 아버지 등 외부의 대상을 핑계 삼아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깊은 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소외시키는 일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스승은 그녀에게 초기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는 남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시댁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대신 가고 장인, 장모님도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스스로가 며느리, 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하게 잘 버텨왔는데 아이들이 떠나고 갱년기가 오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해주려 노력할수록 아내는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상황이 길어지니 저도 지쳐서 화를 내게 됩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스승은 그의 표현 하나를 지적합니다. 아내가 잘 참고 버텨왔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으로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언젠가 병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거나 분노가 되어 밖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참을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참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은 남편의 행동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은 사실 당신이 남편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신 짜증과 잔소리로 답답하게 만든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은 어쩌면 집에 와서 아내의 스트레스를 받아줄 힘을 기르기 위한 자기방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문제의 해결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적 불안을 인지하고 짜증 섞인 말을 멈추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고민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내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해결책부터 말하려는 버릇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에 아내는 덧붙입니다. 남편은 정말 중요한 얘기도 몇 년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해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남편은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제 마음에는 아직 차지 않네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스승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기 싫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부부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말하기 싫지만 상대가 원하면 해주는 것이고 나는 잔소리하고 싶지만 상대가 싫어하면 멈추는 것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빈말이라도 자꾸 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
사랑해, 힘들었지 하고 말하기로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런 노력을 하기 싫으면 저처럼 혼자 살아야지요. 사랑은 그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해법이 먼저 튀어나오는